됐죠? 됐네. 시작할까?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갑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방청을 위하여 손형섭님 등 두 분의 북구 관내 주민분들과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광역시 지부 이수연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시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회의 참석이 늦음에 대해 사전 협조청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추가 회부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9분입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범어동, 만천동, 황금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노동계를 상징하는 대구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노동 분야 최초로 무궁화장을 주서받은 전태일 열사의 현창사업 추진 필연성을 강조하고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열사의 생거지 일원을 현대사적 노동문화 콘텐츠 지역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과 서울 각지를 떠돌다 1962년에서 64년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며 지금의 명덕초등학교 위치인 청옥 고등공민학교에서 수학한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의 학창 시절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위치도가 좌우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는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끝내지 못한 채 17세에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사는 15세에서 18세 소녀들이 일당으로 당시 다방커피 한 잔값 정도는 50원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18세의 소녀가 폐결핵에 걸린 채 해고당하자 전태일 열사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하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알리고 공장주들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책임있는 그 누구도 참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열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근로기준법 화행식을 진행하지만 이마저 경찰과 고용주측 패거리들에게 짓밟히자 이에 붕괴하여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 열사의 요구는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이 하루 15시간 일하던 것을 12시간으로 줄이고 일요일마다 쉬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 11월 13일은 열사의 50주기 추도일이었습니다. 열사의 분신은 사회 각계각층이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2019년 한 해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만 2,020명, 재해자는 10만 9,2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좌우 화면을 봐주십시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전태일 열사의 인간 우선 노동 정신을 현창하여 전태일 열사의 고향이기도 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진적인 노동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현창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전태일 열사의 생거지를 중심으로 한 기념관 조성을 위해 민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 전태일의 친구들은 시민 모금운동을 통해 4억 3천여만 원을 모아 전태일 열사의 생거지를 매입했고 이를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거지 일대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단체만으로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선진적인 노동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념관 조성 사업을 민과 간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 사진은 지난 11월 12일 50주기 전날 행사 사진이고요. 지금은 그 생거지 옆에 본체 옆에서 무허가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열사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전태일 길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관이 조성된 후에는 인근 골목을 전태일을 길로 지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 길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골목길 외벽 벽화를 포함한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길폭이 좁아 성인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입니다. 셋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콘텐츠 및 홍보 사업이 필요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자랑스러운 사회운동가임에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지역과 전국에 알리는 홍보물, 다큐멘터리 등을 대구시가 제작하여 전태일의 정신을 지역의 정신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창 사업은 단순한 기념 사업이 아닌 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대구에는 163만여 명의 노동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2개 산업단지 내 제조업 종사자만 40만 명이 넘어 선진적인 노동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태일 열사의 현창 사업은 더욱 절실합니다. 조성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이 선진 노동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 중학교, 2021년 고등학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초, 중, 고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내 초, 중, 고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교 급식은 무상급식으로의 변화와 확대가 지속되어 왔으나 식품 안전과 식생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아들이 대상인 유치원 급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즉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학생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의 범주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각급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유치원 급식비가 지원금 및 학부모 부담 경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가정 내 부담이 감소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유아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이 학교 무상급식은 타 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유치원 무상급식만큼은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아들은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교 급식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유치원 급식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무상급식에는 안전하고 올바른 급식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유치원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의 서쪽 관문인 서대구를 재조명하고 강력 중심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주변 건역 개발을 계기로 대구 서남부권 재도약을 위한 공간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대구 지역은 과거 70년대에 조성된 섬유업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한때 대구 지역의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 뒤 50년의 시간이 흐르면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함께 섬유업의 쇠퇴로 서대구 지역은 발전 운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서대구의 부활은 오랜 수건이었고 그 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관심 및 노력이 더해져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과 주변 역세권 개발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민과 각계각층의 염원이 담긴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포화 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 분산과 서남부권의 낙후된 주거지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시작되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서부권, 남북을 가로지르는 신설 철도 교통망들은 서대구 부활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대구 산업선 철도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시점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되고 서남부권 노후 산업단지와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철도는 서대구 역세권을 명실상부한 대구 서쪽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이자 동서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성장시킬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 교통망에 의한 서대구 역세권의 개발 효과를 구미, 칠곡, 성주, 고령 등 서부 강력권 전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대구 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실국 및 자치구별로 수립되거나 추진되던 도시정비, 재생, 주거, 교통복지, 문화 등의 공간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남북권 전반을 아우르는 생활권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무분별한 계획 중 하나로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중간 단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임의규정으로서 강력시 도의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어 대구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10개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활용 가능 자산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발전 방향만 제시하고 생활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서대구 생활권 계획을 포함한 대구 전역의 10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 계획들을 대구시 도시계획에 담아 분야별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기반 시설 등 공간관리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중심지 및 주거지 관리, 생활 서비스 시설 확충, 지역 특화사업, 보행 및 가로 환경 개선 등 각종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와 가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 교통거점인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도시 내부 철도망 연결이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트램이나 모노레일이든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개통해야 합니다. 동대구역의 동부 남북 발전 축에 대비되어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북구 7곡에서 죽전 내거리를 거쳐 월배 하원 현풍으로 이어지는 서부 남북 발전 축의 핵심이 거점입니다. 그러므로 강력철도와 연결되는 도시 내부 교통망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순환선으로 하되 서구, 남구, 북구, 달수구 등 도시철도 낙후 지역을 두루 거치고 도시철도 1, 2, 3호선이 모두 한성되어야 서대구 역세권 개발 효과가 200만 서부 강력권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셋째로 대구 경제와 서남북권의 발전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앵커 시설로서 서대구 벤처밸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후화된 서대구 공단과 성서공단을 위해 입주 기업의 자발적인 업종 전환이나 복합용지, 분양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의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미래의 산업 트렌드에 걸맞는 산업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대구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와룡로변에 서대구 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거나 외부의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창업과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견실한 대구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와룡로와 이어진 서대구구 역세권과 와룡로 내거리 일원에 벤처거리를 조성하고 죽전역세권에는 업무, 쇼핑, 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 입지와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과 같은 관리 수단을 통해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기회를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적극 활용하여 도전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구 동구권과 서부권, 나아가 400만의 대구 강력권의 균형 있는 미래 발전의 원대한 꿈을 위해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담을 때입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에 좌회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험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차로 운행 시 좌회전 유도선을 지켜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교차로에 일반적으로 좌회전 유도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교차로에서 양방향의 차량이 1, 2차로 동시 좌회전 중 유도점선 이탈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이
계도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지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13,200건, 14,500건으로 증가하였고 교차로 내 교통사고 건수도 5,800건에서 6,30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 건수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관내에서 10대나 20대들에 의한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내거리, 범어내거리,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 등 특정 지역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 고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수성구 황금내거리와 달서구 죽전내거리 등 10개 지점에서 16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 대구경찰청 발표 내용을 보면 10대 후반 학생들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구 시내 교차로에서 32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상대방 운전자와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유도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일부러 충돌한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의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어린 학생들이 보험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좌회전 차로 준수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효목 고가교 내거리를 시작으로 황금내거리, 오봉내거리 등 9개소에 노면 색깔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면 물론 우리의 젊은 세대가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일탈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사업을 확대하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이미 고속도로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사고 절감 효과의 경우 문서상으로는 50%에 달하고 2011년 3월 사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안산 분기점의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이후 연간 25건이던 교통사고가 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대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나들목의 사고율이 60에서 7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범법의 유혹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단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조업이 대구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신흥제조 강국의 부상으로 지역 산단의 경쟁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각종 환경 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 비용 상승은 지역 제조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고 산업단지들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하여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산업단지들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고 혁신 성장의 토대이며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구시도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을 재생사업을 비롯한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과거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중심에서 오늘날의 산업단지는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재생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가장 일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각 산업단지 관리의 역할도 중요하며 관리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통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재생사업 및 산단 대개조 사업 프로젝트는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와 복지, 교통, 문화시설, 창업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관계부처가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제조 혁신을 극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대구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손을 맞추고 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의 고도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산업단지 관리는 산업단지별 독립성을 가지고 대구시는 위탁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대구시 차원의 통합관리 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될 때 산업단지별 각각 운영될 때보다 지역 경제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존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의 산업단지 관리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고 굳이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단재생사업과 고도화 사업을 대구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운영보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대구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 3가지 내용을 담은 사전 연구부터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례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한다면 전문성과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어 각 산업단지의 일자리 문제를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 간의 교류 확대, 그리고 산업단지 및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등 기대되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일수록 좀 더 면밀하게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 시 기대되는 장점과 단점을 연구하시고 이미 산업단지를 통합관리하는 청주시의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인천시의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등의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 대구시에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각 산업단지 관리 업무 관계자들과 기업들, 대구시, 그리고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정가 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상당수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각각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추후 대구시의 산업단지 관리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 업무 이외의 대구시 위탁 사무들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면 107개 사무로 수탁기관 80여 기관에서 연간 51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한 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 사무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유사 위탁 사무의 경우 충분히 통폐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위탁 사무의 전문화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폐합 관리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연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위탁 사무의 전문화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에 제안합니다. 대구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 위험인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바스크 기업들의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확진자 발생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얼마 전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첫 행보로 제안한 방안은 바로 마스크 착용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관이 슬기롭고 민첩하게 대처해서 K-방역의 모범 사례로 세계적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중 좋은 품질의 마스크와 방역복,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은 세계인들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은 K-방역의 높은 대외적 인지도와 지역의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원자재도 인근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대구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서둘러 종식시키고 마스크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생산을 독려했고 나중에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은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도 코로나19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역 물품 생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시키고 대규모 일자리를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마스크 생산에 참여했고 그 기업들의 수는 12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표준화된 마스크 제조 기계 수입의 문제와 서비스 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인정기관인 시약처 상근 직원 부족으로 인해 늦어지는 마스크 인정 절차,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판로 개척 문제, 그리고 심화된 경쟁의 문제로 인해 줄도산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지역 마스크 제조 기업들은 이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 15일 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 속의 K-방역이라는 산업적 기회 속에서 오히려 지역 마스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대구시가 이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정책 수립 시 다음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높은 K-방역 인지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마스크 없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중국이 점유한 세계 시장을 바이든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시장을 접근함을 시작으로 세계적 시장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DA 승인 KF 구입사 마스크는 안전한 원자재와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현 시점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의 신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 시 K-방역 공조는 앞으로 국가 간 도시 간 우호 정지를 비롯하여 더 큰 기회와 시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는 마스크 산업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생산품의 한로를 모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120여 개 마스크 업체의 생존과 안정화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의 상당수 마스크 업체는 신생 업체입니다. 이들은 판로 개척과 생산 노하우, 정비, 인력 수급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 자금 회전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시는 지역 산업계와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울산의 경우 지역 마스크 생산업체 제품 20만 장을 공공에서 구매해 방역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지역 기업들의 공인된 생산 제품을 매입하여 코로나19 방역 물품이 절실한 대구시의 미국, 아틀란타 시를 비롯한 자매 결연 우호 협력 도시 23개 도시에 대구시의 선의를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다른 주에도 이를 홍보하여 대구 마스크의 질적 우수성을 홍보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 기업들의 중장기적 판로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역 마스크업계의 상황을 설명드렸고, 이를 산업적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판로 확보 등의 지원과 육성 등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오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애써주신 당국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시기 힘겨운 인내를 함께 해주시는 훌륭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중앙도서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책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1919년 개관한 대구중앙도서관은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가치로운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3대가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 또래만 해도 도서관은 만남과 교류와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었고, 기억의 추억의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고서를 소장하는 고문 헌실이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많고 장서도 60여만 권에 달해 작년 한 해만 해도 이용자가 160여만 명이 넘었고 실용성과 상징성을 두루 갖춘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꾸준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합문화시설 형태인 라키비움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도서관으로서의 온전한 기능, 즉 소중한 기록물들을 저장, 보존하고 이용자는 편하게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 대출하는 등 기본적인 지식정보 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며 또 이러한 기능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미래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춰내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듯이 앞으로 미래 100년을 함께할 꿈꾸는 멀티플렉스형의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을 비롯하여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관과 박물관도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존 중앙도서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지 않고 기록관과 박물관을 더해 라키비움이라는 세종대왕께서도 웃고 가실 이질적인 외래어 명칭까지 써가며 굳이 중앙도서관을 바꾸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더욱이 중앙도서관 바로 인근에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있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면서까지 국채보상운동 관련 공간들을 배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3층, 4층, 국채보상기념공간은 1층, 2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도 전시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기념할 사업이 국채보상뿐이겠습니까?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더불어 기려야 할 역사적 사안들이 예산 문제 또는 또 인식의 문제로 노출되지 않는 사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명칭 변경 그리고 대구시로의 관리권 이양 등 중앙도서관 존폐 여부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시가 그저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반감만 한 것은 아닙니까? 인문학의 중요성을 어느 것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교육청 아닙니까? 도서관이 그 출발입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겁니까? 중앙도서관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교육청에서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도서관을 살릴 방안을 관철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해왔어야 합니다. 요즘 대구는 어이없는 803 구름다리 예산 180억,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180억, 180억의 전성시대입니다. 귀하게 써야 할 예산 제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의 대구중앙도서관, 대구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서관을 이대로 사라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서관, 국채보상기념공간 7대3, 6대4라는 형식적 배치보다 미래형 도서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대구중앙도서관은 그 무엇도 아닌 도서관으로 오롯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을 온전히 가져가야 합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통합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강은희 교육관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통합구역은 교육장이 통합 그림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은 특정 초등학교에 취약하도록 실정한 구역으로 우리 지역 초등학생 역시 이러한 통합구역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통합구역이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역을 봐도 과거 완전 농촌 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개발되어 거의 도심 중심가 역할을 하는 등 지금은 대구시 대부분이 도심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통합구역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우리 지역 내 많은 초등학생들이 과거에 지정된 통합구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큰 길을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의 통합구역만 고수하는 안일한 대처를 계속한다면 통합구역에 따른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대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 통합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합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통합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초등학교 통합구역도 주거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발맞춰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즉, 통합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요지부동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유연성 있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관님께서는 시대의 발전과 흐름에 따라 창의 융합교육, IB 교육 등 미래 역량 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통합구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게 왜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하고 학부모들은 마음 편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과 더불어 시정 업무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감염병 대응 행정 기조를 두고 집행부 내에서 방역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개인의 사견보다 법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의 방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초 특정 집단에서의 코로나19 단체 감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등 창의적이고 기민한 방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몇 차례의 재확산 위기에서도 뛰어난 초도 대응과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소비 위축 등의 코로나 리스크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의지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 희생과 함께 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의 단결되고 강단 있는 대응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확산은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허브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근본 확산을 수도권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1, 2주만이라도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질병관리청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서도 대유행 상황이 지속될 때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역시 시장님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도권의 거리 두기 3단계 향상을 요구하며 지역 확산을 억제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악몽에서 탈출하고자 강력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방역 기조에 대해 시 집행부 내부에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방역 행정에 혼란이 우려되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께서는 개인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보편적 방역 및 강력한 감염병 확산 관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본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을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실책으로 몰아가는 등 그 확산의 원인을 시민들의 방역 포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기존 대구시의 방역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명을 지역민의 복리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은 기간과 질서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안이 시급하고 중요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조직은 법과 정해진 체계에 따라 더욱 일치단결하여야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우리 대구 시민들은 대구발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기에 동참하고 대구시 행정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므로 코로나19의 방역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현재도 대구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3단계에 버금가는 방역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강력한 대응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막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피해는 대구 시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파탄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시민들이 힘들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야기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백신 수급과 같은 시급한 사항을 포함한 그 대책 방안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 책임을 마치 시민들의 방역 포기로 치부하시고 또한 시장님의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에 대하여 집행부 내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 의견을 표하심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이런 혼란에 따른 그 피해는 또다시 그 누구도 아닌 대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최근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이를 위한 행정 정책을 수립하기도 바쁜데 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신을 야기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만한 언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대구시는 지역 방역 당국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방역이라는 현재의 대응 기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이야 소속 공직자들 또한 본분에 따라 단결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일성 있는 방역 행정 원칙을 견지해 주시길 바라며 또다시 말로 대구 시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및 지역 경제의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예년에 비해 예산 규모의 신장성이 다소 떨어진 가운데 재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구시의 재정 운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오로지 대구 시민만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산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 세출 예산안은 총규모의 변동 없이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출 예산액 7조 3,572억 중 2021 대구국제 청소년 스포츠 축제 8억, 세계 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4억 등 26개 사업에 131억 원을 감액하고 매천역 광장 경관 개선 사업 4억,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3억 등 73개 사업에 39억을 정액하여 순정감액 92억 원을 ABB의 내부 유보금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 예산액 2조 325억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위험 구간 개선 5억 등을 정액하고 주차장 위탁관리비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된 9,189억 원에 대해 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촉박했었던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뒤로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를 절반 조금 더 넘게 절제하긴 했지만은 조기에 발견했고 또 수술도 잘 되었고 또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고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시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드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빈틈없는 비방역과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쓰일 소중한 예산입니다. 힘든 시기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과 특히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보팀목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밤낮 없이 애써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2주 내로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올겨울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례 없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고 운동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그리고 방역 당국의 치밀한 대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연말 연시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각종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고 마스크 쓰고 운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1만여 공직자들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금 감소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715억 원 2.1%나 감소한 상황으로 교육 재정 축소로 인해 교육 현안이나 학생 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특히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부담 비율 조정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될 것을 고려하여 교육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영재학교 운영 지원 등 대구시 전입금과 금고 협력 사업 기타 이전 수입 조정으로 제출 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18억 5천만 원, 교육 과정, 수업, 평가, 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 사업 13억 4,700만 원 등 44억 7,9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영재학교 운영 지원 13억 원, 직속기관 운영비 1억 2,500만 원 등 46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대구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더 나은 대구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구교육청은 4대 전략별 정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 교육청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듬거나 채워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충실히 보완해 2021년도에도 대구 미래영양교육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학생 안전과 건강, 복지에 대해 더 집중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명상과 그림책 읽기, 감사 나눔 실천, 맨발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 강화로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의 소망으로 마련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교육 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도 견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 기본 학력 지원에도 더 매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1수업 2교사제, AI 수학 프로그램, 두뇌 기반 교육 등 맞춤형 개발학 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성공적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교사 수업 공동체에 더욱 내실을 기해 수업, 평가, 기록을 통한 공교육 교실 혁명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학기 초, 학기 말에는 학교 교육 활동을 설계, 성찰하는 주간을 운영해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미래 영양 교육의 작은 변화가 모여 학생들의 미래 영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모든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은 어려운 재정 수입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일상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십을 거듭하여 어렵게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